먼저 천장지구의 오토바이 씬. 천장지구. 모두의 가슴을 뛰게 했던 분이죠. 바로 유덕화 씨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덕화 진짜 잘생긴 것 같아요. 잘생겼어요. 장난 아니죠. 나는 홍콩 가면 다 이런 분들 계신 줄 알았어. 오맹달 씨. 할 말 하지 않겠어요. 할 말. 오! 이게 막 피가 막 코피가 남자 코피 흘리면 되게 추잡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코피는 번지지도 않았어요. 원래 코피 이거 오토바이 타고 가면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막 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후두둑 하면서 흰색 그 거기에 떨어지는데 눈물. 아, 우리. 이거 명장면이에요, 명장면이죠. 네. 유덕화 하면은 우리가 천장지구 오토바이 씬으로도 유명하지만 무간도. 야, 무간도 양조위. 그렇죠. 양조위 나오고 정말 유덕화 나오고. 이 동북아시아 느와르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무간도. 이 영화가 워낙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2006년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또 맷 데이먼이 주연한 디파티드라는 제목으로 또 리메이크가 돼서 7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 편집상 등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SNS로 10분에 86억 원을 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 시간 지금 몇 분 지났어 얘기하는데. 1분에 그럼 8.6억이었어? 8억 6천. 8억 6천. 1분에. 심지어 그 SNS를 개설하는 것도 돈을 받고 왔습니다. 얼마요? 170억. 170억. 170억이요? 받고 열었어요. 170억 원을 받고 SNS 계정을 개설하신 거죠. 이거구나. 그냥 해야죠. 170억 주면 해야죠. 하기 귀찮아도 해야죠. 할만하네. 그리고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팬들이랑 그냥 소통만 했을 뿐인데 10분 만에 86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 정말. 잘못 살았어요. 거의 1시간, 뭐 1시간 아니고 10년 동안 해도 86억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좋아요 하나 받으려고 내가 별 사진을 다 찍는데 요거는 대단하시네요. 영화 당연히 안 하시겠죠, 이제? 그건 또 아닙니다. 하세요? 네. 몇 년 전에 흥행했던 영화 나의 소녀시대 이 영화의 제작자가 바로 유덕화 씨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카메오로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야, 저 대단하네. 대단하죠. 세월이 지나도 지금 너무 잘 세월을 보내셔서 아직도 정말 약간 심쿵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로 태어나면은 딱 저렇게 태어나고 싶다 할 정도로 저는 너무 어렸을 멋있어요. 때부터 약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보여드릴 스타는 네. 김효성 기자가 어린 시절 닮았다고 했던 누구 닮았어? 잠깐만, 지금 나온 사람이 장하고 여명 그 곽구성인데 이 세 명 중에 한 명을 닮았어요? 네, 누구지? 바로 영화 풍운으로 유명했던 분이죠. 곽구성 씨 기억하십니까? 비슷하네요. 있어요. 100%. 잠깐 머리 한번 감고 오실 수 있어요? 어떡하죠? 진짜 닮았다. 그래요? 딸맨 게 있어요, 진짜 닮았어. 정말 비주얼이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아유, 엄청납니다. 몸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홍콩 스타가 데뷔 전에는 에어컨 운반공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댄서로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데뷔를 하고 이제 배우로 전향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러던 그가 홍콩 4대 천왕의 반열에 오르면서 천장지구 2, 풍운 등등의 영화는 물론이거니와 앨범까지 발표하면서 이제 가수로서의 입지도 다집니다. 그럼 돈도 꽤 많이 벌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취미가 스포츠카 수집. 예? 이 작은 스포츠카? 애들 미니어처 수집 말고 타고 다니는 스포츠카였고요. 스피드 광이라서 레이싱도 이렇게 종종 즐긴다고 합니다. 근데 와이프한테 등짝 스매싱 맞을 것 같은데요. 수익이 그 정도 아닐 겁니다. 저기 지금 10분에 86억 벌었잖아요. 진짜요? 유덕화 씨가 이 4대 정도예요? 천왕이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괜찮죠. 못지 않을 것 아니 같은데. 근데 우리가 또 그러면 영원한 오빠들이잖아요. 네. 그럼 4대 천왕이 결혼하는 거는 좀 상상도 못할 일 같은데 네. 혹시 이번 어떤 분이랑 결혼하셨나요? 50세의 나이에 23살의 연하 모델 판빙빙 닮은 꼴로 유명했던 판이양과 결혼을 했는데 이게 틈만 나면 아내를 위해서 미용실 같이 가주고 명품관 쇼핑할 때 같이 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저렇게 포착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애처가요. 아내가 나이 차이가 23살이면 관리를 엄청나게 하셔야겠네요.
65년생이세요. 저희 어머니보다 4살 어린데. 네. 이렇게 생겼다고? 네. 최근인 지금? 거죠. 네, 최근 사진이 저렇습니다. 몸매야. 몸매 장난 아니다. 너무 좋지 않아? 오 마이 갓. 와, 남자가 생각해봐. 30년 후에도 이렇게 남편이 생기면 그거 아니야? 보통 이게 아빠 되면 이렇게 살도 찌고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2딸의 아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정말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니 아이가 남긴 음식을 안 드시나 보죠? 무조건 먹어줘. 전 주식이에요, 먹어야지. 주식. 비벼 주식입니다. 먹어야지. 식당 가면 네. 애들 먹을 거 시키고 네. 그냥 남는 건 내가 다 먹어요. 우리 거 못 아, 시키죠. 그러니까 못 시키겠어요. 아 근데 진짜 와 대단하다. 멋있다. 우리보다도 나이가 형 많은데 뒤동갑이에요. 나랑. 아니 진짜 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제 4명 중에 2명이 남았잖아요. 솔직히 장하구 씨는 좀 가수로 엄청 유명했는데 지금도 가수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러네. 네, 84년에 이제 데뷔하고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이제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약간 독특해지셨는데요. 네. 이게 뭐야? 콘서트를 통해서 지명수배자를 건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콘서트로 지명수배자를 건거한다고요? 경찰 되셨어요? 뭐예요? 이제 장하구 씨 하면은 유덕화와 함께 출연했던 열혈남아로도 유명을 하지만 네.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앨범을 판 가수로도 유명한데요. 맞아요. 1995년에는 500만 장을 돌파해서 마이클 잭슨에 이어서 세계 2위에 올랐고요. 와. 네네. 이게 이 세계 2위입니다. 대박. 그리고 2018년 월드 투어 콘서트에서는 5개 나라에서 77개 도시에서 총 28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총 146회 공연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네. 지명수배범들도 쫓기다가 장하고 노래 들어야겠다 하고 콘서트를 찾았다고 어머 해요. 웃기다. 어머 웃겨. 멋있다. 근데 2018년인데도 而歌神到底有多神？这回他又多了一个新封号，就是逃犯克星。身穿黑色上衣的男子轻松走进演唱会闸门，没想到散场后出来就被中国大陆公安给逮捕。原来这名余姓男子可是一名在逃通缉犯。 최근 이제 콘서트에는 CCTV나 이런 게 이제 많잖아요. 콘서트장에. 안면 인식 기술로 처음에는 지명수배범 8명을 검거했습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그 숫자가 계속 이제 불어나서 60명. 2018년도에는 80명을 검거하게 됐다고 합니다. 진짜 말이 돼요? 말이 돼. 와. 자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 이런 걸 보고 진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네, 진짜. 아 그리고 계속 활동을 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대단하다. 1961년생이세요. 와 61년생?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이제 2022년에 60세를 맞이했는데요. 정말 세월을 피하기라도 한 마냥 여전한 모습을 자랑하셨죠. 아니 그냥 40대 얼굴 같아. 봐. 40대 같아. 자 앞으로 또 이제 어떤 활동을 계속 이어가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사대천왕. 자 이제 여명 씨의 근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냥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면 글로벌 쇼핑 원픽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워낙 인기가 많으신 분이었잖아요. 이게 너무 많았어. 여명은 진짜 최고였어요. 그 인기가 독이 됐는지 불륜의 아이콘이 지금은 말도 안 돼. 됐습니다. 불륜의 아이콘? 이 눈웃음이요? 이 눈웃음으로? 불륜이랑 안 어울리는 외모인데 여명이 불륜의 타락천사, 템밀멜, 유리의 성 그리고 이제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OST까지 이렇게 부르면서 굉장히 유명했죠. 수수하게 생겼는데. 완전 짝하게 생긴데. 저렇게 순정남일 것 같은 이미지랑 반대로 여성 편력이 더 진짜. 아주 굉장하셨다고 합니다. 유리의 성 찍으면서 만난 석이랑 연애를 했고요. 그래요. 이후에 만난 리자신과도 얼마 가지 않아서 헤어졌는데 그 이유가 15살 어린 연하녀 러지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환승연애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문어발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 명? 러지얼과 만나는 중에도 리자신과 호텔에서 목격이 되기도 하는 제일 싫어하는 남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여명이 약간 여성 편력이 심하구나라고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 러지얼과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무려 20살의 연하 배우 유혁비와의 불륜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20살 연애. 어떡해.
대단하다. 야 세상에 한 번 바람 피는 놈 있잖아 고칠 수 없어요. 그래도 이혼까지 당했는데 방송하지 않았었어요? 바람도 습관이라고 잠잠해지나 어머야. 싶었는데 이번에는 19살 연하의 비서랑 오 마이 갓. 또 연문설이 비서까지. 납니다. 또 그랬어요? 그것도 병이니까. 19살 연하. 비서 결국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이시까지. 또 한바탕 난리가 나는데 결국에 여명이 SNS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다 인정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아이고. 51세의 나이에 등려도 하고 뭐 지금은 이제 가정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아, 이제 다행이에요. 정착했어요. 아니 그래도 마무리가 그래도 아이 사진으로 네네. 또 좀 마무리가 괜찮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먼저 이연걸 씨 근황부터 알아볼 텐데요. 네. 요 비주얼 멋있었죠. 기억나시죠? 사실 대부분의 배우들이 배역을 위해서 무술을 배우잖아요. 네. 그런데 이연걸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달랐다. 이 유전자부터가 무술을 위한 존재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8살 때부터 몸놀림이 남달랐고요. 그래서 코치가 잽싸게 다 캐치를 해서 하루에 8시간 동안 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8시간. 야 그건 좀 못됐다. 그 결과 11살 때는 39도의 고열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소년 무술대회 나가서 3관왕을 차지했다고 하고요. 재능이 있었네. 그래서 8시간 그러니까 동안 타고나요. 부모님이 제가 봤을 때 밀어준 것 같아요. 또 학창시절 동안에는 전국체전에 나가서 5개의 금메달을 딸 정도로 이미 어린 시절부터 재패를 한 그런 무술 실력이었다고 합니다. 형님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옛날에 운동선수이셨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네. 운명을 바꿔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누굽니까? 바로 영화 소림사의 감독입니다. 그렇게 주인공을 찾던 중에 이연걸의 어떤 몸놀림에 반해서 캐스팅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당시에 영화 티켓값이 0.1 위안이었다고 해요. 네. 0.1 위안이었는데 이 영화로 1억 위안을 벌어들이면서 대박. 그럼 도대체 몇 명이 본 거야? 도대체 몇 대단하다. 명이 본 거야? 이소룡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글로벌 탑 무림 고수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설마 다음에 찍은 영화가 혹시 바로 황비용? 바로 다음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약간 좀 부침이 있긴 있었는데 91년도에 네. 황비홍이라는 그 시리즈 네네네. 이 영화를 찍으면서 다시 한번 이연걸 신드롬을 일으키게 되죠. 아, 91년도에 시작되는 거네, 전설이. 아시아 최고의 스타가 그렇죠. 탄생이 됩니다. 한국에도 난리가 났어요.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학교 가면은 뒤에서 애들이 제 친구가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옆에 잡아줘. 이게 무영각이라고 있습니다. 몸을 이렇게 가로로 눕혀가지고 맞아. 발로 막 차고 다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진짜 난리였습니다. 난리였어요. 이거 다 네. 따라하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딱 하는 거. 아니 근데 이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갑자기 영화계에서 좀 사라지지 않았나요? 갑자기였어. 제작자와의 어떤 불화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본인이 직접 제작사를 차려서 이제 영화를 하는데 하지만 과건갑 외에는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돌연 영화계에서 잠적하게 된 거라고 전해지죠. 저런 불화설 말고도 안 보인 이유가 또 하나 있었는데 네. 2013년도에요. 그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네. 병이 찾아왔는데 오야. 오 얼굴이 왜 이래요? 오. 이 찰성과 얼굴 어디 갔어요? 아파 보이죠.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17년도에는 과거에 워낙 이제 무술 영화를 많이 찍으면서 입은 부상 때문에 장애 3급 판정까지 받으면서 아, 진짜요? 수척해진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이게 이분은 워낙 또 운동을 많이 하시고 무림 고수 막 이러니까 저는 늘 건강할 줄 알았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병 앞에서는 진짜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세월이랑. 약간 예. 또 이게 불운도 찾아와서 정말 죽음의 고비까지도 왔었는데요. 아이고. 2004년에 그 휴가차 가족들이랑 몰디브를 찾았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쓰나미가 온 거예요. 어우야. 네, 이제 그때 다행히 목숨을 구하긴 했는데 이런 사고까지 이제 겪고 나서 이연걸이 아예 배우 활동을 중단하고 재단을 설립해서 자선 사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덕분에 2008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제 중국인 대상
네,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진짜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또 되셨네요. 아니 지금 건강은 또 어떤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지난해 자신의 모습을 SNS에 또 공개를 했어요. 네. 그때 생기를 되찾은 모습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안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요때 과거에 공개됐었던 유언이 다시 한번 그래요? 이렇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유언의 내용을 보니까 네. 객지에 사는 사람은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나 역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네. 또 죽은 뒤에 1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요. 네. 1조 6,478억 원. 요 정도의 재산을 기부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오, 대단하다. 예산이네. 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황비용의 히어로 관지림 씨의 근황도 좀 알아봐야죠. 예. 최강의 미모. 황비홍, 너무 예뻤어요. 네. 용영호재, 동방불패에서 정말 뛰어난 외모를 선보였던 정말 문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녀인데 아 진짜 이 당시에는 저는 사실 근데 그때 왕조연파, 임청아파 있었지만 전 반지림파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외모 때문에 재벌들만 골라서 만나더니 급기야는 이혼 위자료로 투자에 성공해서 본인이 부동산 재벌에 오른 그런 또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나의 학창 시절의 여신이 재벌 킬러였다고요? 약간 충격인데. 오, 그러네. 좀 그러네. 이렇게 예쁜 분이. 19살에 이제 데뷔를 해서 아. 정말로 단숨에 스타로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네. 인기가 절정이었던 20살 때 네. 16살 연상이었던 재벌과 네. 결혼을 하게 됩니다. 16살에? 그래서 그런지 3개월도 되지 않아서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3개월. 네. 빠졌어. 이제 보통 연애를 3개월 해도 되게 짧게 만나는데 그쵸. 결혼 생활을 3개월 하고 끝냈다고 합니다. 너무 짧네. 네, 그렇게 이제 다시 영화계로 복귀한 관지림이 또 한 번 재벌과 사랑에 빠지는데요. 대단하다. 이번에는 정말 유명한 홍콩 은행가의 장남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남자가 유부남의 아내가 임신 중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돼?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부 사이에 있는 관지림 씨가 그 남편이랑 뺏은 거야. 그런데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관지림은 매일같이 그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서 악담을 퍼붓게 되고요. 결국에 그 아내분이 유산까지 했다고 합니다. 최악이다. 아 좀 약간 완전 비호감인데. 실망스럽다. 네. 그쵸.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 화가 나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싫죠. 이게 대중들도 결국에는 관지림한테 등을 돌렸는데 다시 그녀한테 주목을 하게 된 작품이 바로 황비홍인 겁니다. 이거 알죠? 여기 이 역할이 진짜 지고지순 그다음에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네, 아내, 좋아하고. 가정적인 아내. 와 근데 영화 뒤에서는 불륜녀였어요. 진짜 좋은 배우네요. 연기 참 잘하네. 와, 인정. 그건 인정해야 될 거. 인정한 연기자. 네. 2007년에는요 이번에는 이제 타이완의 야. 10대 부호 중에 한 명과 또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는 뭐 사실상 사실혼 관계라고 하죠. 네. 사실혼 관계라서 얼마 가지 않아서 뭐 이혼, 이별하는 결말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혼을 2번이나 했으면 좀 관지림도 상처가 좀 마음에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있을까요? 않아요? 네. 저 정말 근데 그 상처가 있을 텐데 네. 그 상처를 치료해 준 게 네. 금융 치료라 그러죠. 그걸 금융 치료를 했다고. 네, 이혼 위자료가 그녀의 상처를 치료를 해줍니다. 2번의 이혼으로 받게 된 위자료를 부동산에 투자하는데요. 네. 그래서 리펄스 베이, 리펄스 베이. 네, 이제 홍콩의 천수만 등등의 저택을 매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부동산에만 약 500억 와우. 원을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400억 정도 얻었다고 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후자 잘했네. 네. 아 정말 이름 그대로 지림이네요. 아, 정말 그런데 부러워야 할 게 한 가지 더 있으십니다. 뭐라고요? 네. 그 헐리우드에서는 머라이어 캐리가 있다면 홍콩에는 관지림이 있다고 하는데 와. 머라이어 캐리가 옷방이 4개 정도 있다고 하죠. 그렇죠. 관지림도 드레스룸에, 가방룸에 옷장만 10개가 있다고 합니다. 옷장이 10개요? 아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부럽지가 않아.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실 집이 약 218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야.
프리티. 신발. 신발도 어마어마네. 처음 보는 모델이네. 리미티드 에디션이 많네. 아. 이 집이 진짜. 홍콩에서 저런 뷰 가지려면 진짜 여러분 세계에서 진짜 손가락 안에 드는 비싼 곳인데. 근데 보니까 이분 있잖아요. 이혼 재테크 없네요. 따로 없네요. 이혼 재테크. 따로 없네요. 그러네. 재테크를 그러네. 이혼으로 하시네. 아니 근데 재테크도 이런 재테크는 좀 따라해서는 안 될 재테크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도 미모가 여전한 건 진짜 부러운데 질투나네요. 진짜 예쁘네요. 역대급으로 진짜 네. 비명과 환호가 나왔던 진짜, 옷방이었네요. 네. 정말 대단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만나볼 홍콩 스타 누군가요? 동방불패의 그녀 바로 임청아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 와. 제일 좋아했어. 내가 제일 좋아했어. 근데 요새 얼굴 보기가 힘들잖아. 맞아요. 동방불패 때는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영화학교에 떠나셨나요? 좀 추억이 됐네요. 못 본 지 한참 됐는데. 그렇죠. 우선은 이제 동방불패 때 홍콩보다 오히려 한국에서 인기가 더 뜨거웠다고 해요. 정말요? 그래서 실제로 내한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내한했을 때 당시에 임청아의 나이가 38살이었어요. 아 이거 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네. 좀 약간 늦게 데뷔하고 늦게 떴나 보다라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네. 대만에서는 학창 시절부터 그 얼짱으로 유명해서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영화에 데뷔했다고 합니다. 오 이쁘다. 아름답다. 대박인데? 어머, 어쩜. 우리 진짜 태어났을 때부터 미모 달랐네요. 다르다 달라. 그렇게 동방불패, 절대쌍교, 김경삼님 등등을 연이어 흥행시키면서 임청아 효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왜요? 결혼과 함께 영화계를 떠나게 된 거죠. 제발. 근데 남편한테 주춤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반대였습니다. 반대? 오히려 남편이 너무 속을 썩여서였는데요. 그냥 바람 피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임청아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다른 데서 아들을 낳아오기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 낳고 막 바람 폈다고 미안하다고 1,800억 상당의 집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이거는 뭐 돈의 문제가 아니지. 근데 어차피 같은 주머니에 나와서 샀을 거 아니에요. 부부니까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 그런데 하필이면 또 얼마 전에 이 선물 받은 집이 또 화제가 나서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다고 해요. 아이고 네. 어떡해요. 어머 진짜 엄청 불길이 저런 정도 연기가 치솟은 거 보면은 좀 화제가 세게 났네요. 아니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미모도 그렇고 재력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네. 우리가 좀 모르는 아픈 사연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우울증을 겪기도 했었고요. 아이고. 그러던 이제 2011년에는 작가로 변신을 해서 지금까지 총 4권의 책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어린 나이에 데뷔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서전 같은 책을 쓰다가 지금은 이제 어엿한 소설가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글로벌 쇼킹 원픽. 그래도 뭐 홍콩 스타들의 반전 근황을 우리가 알아보기는 했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까 추억도 되살아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